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287페이지. 형상과, 형상은 현상이죠. 현상은 항상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형상이라고 이렇게 폴레는 이런 용어를 쓰네요. 형상과 더 이상 완전히 동일화되지 않을 때 진정한 당신인 의식은 형상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형상을 동일시함으로써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형상이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나는 누구지 하면서 저절로 의식은 자기를 자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내적 공간의 등장이다. 형상에 물들지 않는 공간, 이 내적 공간의 등장이다. 설령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이 공간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의 고요, 알아차리기 힘든 평화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정말로 수행의 뜻이 있으시다면 어떤 사건, 사고가 왔을 때 그때 내가 내 내면에서 그것에 물들지 않는가를 살필 줄 알아야 돼. 만약에 막 요동칠 거 아니에요. 톨레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는 안정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 전화 받기 전까지 따르릉 하기 전까지. 근데 따르릉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잠시 그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면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것들은 지나가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 공간을 발견하게 되는 게 그게 견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번이라도 되도록 발견하면 힘이 생겨요.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확인한 거잖아요. 자기가 확인한 것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남한테 들은 거 말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건, 사고가 왔는데 내가 옛날 같으면 막 난리 칠 건데 난리를 치더라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으면서 아, 왔구나 하고 지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가잖아요. 약해지면서 내가 물들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해봤어요. 근데 그때 딱 들어온 걸 가지고 내 마음을 본 거지. 그리고 약간 일어나죠. 당연히 일어나죠. 일어나지만 딸려가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싹 정리가 되면서 지혜가 떠올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는. 그래서 순서가 일을 처리하는데 여러분 1번, 2번, 3번 처리해야 될 걸 3번, 2번, 1번 하면 꼬이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일을 처리하는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싹 좀 깔아앉으면서 지혜가 딱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게 딱 알아차려져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 하니까 막 차자작 풀려버리는데 그다음부터는 금방 풀리더라고요. 대개 보면 별일 아닌데 스스로 막 이걸 큰일로 만드는가. 그래서 막 여기저기 쑤셔가지고 막 이게 큰일이 벌어지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나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거를 대개 보면 엉뚱한데 잘못 말해가지고 이게 커지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찬스다 이거예요. 찬스다. 공부할 찬스다. 사건, 사고가 왔을 때. 그때 딱 정신 차리고 살피면, 안팎으로 살피면. 밖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도 살피고, 안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는가도 살펴서, 그 안팎으로 딱 살피고 있으면 정리가 되면서 지혜가 나온다. 그럼 그 지혜대로 일이 풀려나갈 때는 금방 풀려버리는 것도. 일이 풀리려면 금방 풀리는 거예요. 대개 보면 별일 아닌데 스스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 게 그게 우리들의 지금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대목에서 그러니까 요럴 때 그걸 가지고 공부로 전환하면 큰 공부가 된다.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방금 요 대목이었죠. 설령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이 공간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의 고요, 알아차리기 힘든 평화로 다가온다. 겉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조차도 그 고요와 평화가 그곳에 있다. 본래는 있는데 흔들려가지고 못 본다. 본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흔들리더라도 정신줄 놓지 않고 딱 각찰, 안과 밖을 깨어서 관찰한다. 각찰을 제대로 딱 하면, 밖에 아무리 뭐가 와도 살짝 여동이 일어나는 것 같다가도 나의 깊은 곳에서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면 그곳이 이제 나의 존재의 집이 되어서 항상 그곳이 이제 확인되고 그곳에서 내가 거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견성이다. 그게.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일어나는 사건들 주위에 갑자기 공간이 생겨난다. 이때 공간이 생긴다 이 말은 여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때 공간은 그냥 공간이 아니고 저는 여기다 공간 앞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물들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물들지 않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여러분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은 홍수가 난 것 같다. 이 세상은 홍수가 난 것 같다. 홍수 속에서는 섬이 있다. 섬이 있다. 섬에 발을 디뎌라. 이게 부처님의 유언이에요. 부처님이 자귀이, 법귀이 할 때 그 자라고 하는 귀한데 어디로 귀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인데 그 자기 자신의 인도말로는 그 뜻이 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에 귀하라. 그리고 등불로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자귀이, 법귀이라고 번역하는데 원래 그 뜻이 델타예요. 델타. 델타는 강에 있는 삼각주잖아요. 델타. 섬이거든요. 그 섬이 어디냐? 여기에요. 지금 물들지 않는 내면 공간. 우리 내면에 물들지 않는 내면 공간. 거기가 섬이에요. 그러니까 섬이고 또 다른 데는 반야신경에서는 거기를 피안이라고 또 불러. 섬이라고 하든 피안이라고 하든 이 홍수난 이 세계에서 휩쓸려 가지 않는 육지가 있다. 땅이 있다. 그게 어디냐? 지금 이 현상기에서 아무리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내면에 물들지 않는 공간. 거기가 에덴 동산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우리 쫓겨났다 이거예요. 이걸 집착함으로써 분별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쫓겨났는데 다시 발견해서 회복하는 것이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거기를 회복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자, 갑자기 공간이 생겨난다. 또한 오르내리는 감정 주위에도 심지어 고통 주위에도 공간이 생긴다. 어떤 여유가 생긴다. 공간이 생긴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생각 주변에 공간이 생겨난다. 그 공간으로부터 이 세상의 끝이 아닌 평화가 발산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형상이고 그 평화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책이 이 노트가 형상이죠. 근데 이 형상이 공간 안에 지금 있죠. 이 형상에 물들지 않는 공간. 이해되세요? 현상에 물들지 않는 본질. 요거의 발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간으로부터 이 세상의 끝, 이거는 현상이죠. 현상의 끝이 아닌 본질로서의 평화, 본래 평정심, 본래 부처 이런 말 쓰죠. 본래 부처 이런 말이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형상이고 그 평화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의 평화다. 신적인 평화다. 절대 평화다. 얼마나 좋아요. 절대 평화. 그 무엇도 물들릴 수 없는 절대의 평화.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있다.
어떻게 발견하는가? 고통을 견뎌낼 때, 여러분, 똑같은 또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고통이 첫 번째 화살이에요. 첫 번째 화살을 맞아 피할 수 없다. 첫 번째 화살은. 근데 첫 번째 화살을 맞았다고 막 허둥지둥 되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계속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또 감정이 따라오고 그래서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지 말고 첫 번째 화살이 왔을 때 맞아라. 그걸 피할 수 없다.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나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도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걸 막고 요동치지 않으면 견뎌내면 수용하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다. 지나가면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힘이 붙는다. 힘이 붙는다.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오뚜기처럼 중심이 딱 잡힌다. 그러니까 그 힘을 길러가는 게 수행이다. 여기 지금 이론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고 실생활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예. 자,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참 288페이지 여기가 이 책 전체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 여러 번 하네. 좋은 대목이 많다 이거죠. 근데 그만큼 이 대목도 좋은 대목이에요. 자, 대상의식과 공간의식. 지금 톨레는 대상을 인식하는 의식은 우리의 생각, 감정이에요. 지금 대상의식은 생각,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상의식은 생멸심. 대상에 따라서 일어나는 의식. 생멸심. 마음은 마음인데 생겼다가 사라지는 마음. 이거는 대상 따라서 일어났다가 대상 따라서 사라지는 마음. 근데 공간의식은 진여심. 진실되고 변하지 않는 우리 의식. 이건 공간으로 항상 있는 거. 항상 있는 거. 지금 이 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몸은 이 방의 입장에서는 현상이에요. 왔다 가요. 이 공간 자체, 이 공간 자체는 진여 의식이에요. 항상 이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그러면 내한테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칠 때는 나의 현상은 뭐 당연히 몸과 연관되는 이런 것들인데 나의 본질은 이 모든 것이 지금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요 공간 자체, 요게 나의 의식으로 꽉 차 있다 이거예요. 텅 빈 의식, 공간 의식, 바탕 의식, 요렇게 꽉 차 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여튼 툴레는 대상의식과 공간의식을 현상과 본질을 생각, 감정과 의식 자체를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물질적인 것과 또 해야 할 일들, 생각해야 할 것 등의 일들로 가득하다. 그러한 삶은 윈스턴 처칠이 한 가지 망할 놈의 것 다음에 오는 또 다른 망할 놈의 것들이라고 규정한 인류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다. 참 재밌게 말했네요. 그죠? 참 처칠이 대단했던 수상이거든요. 위기에 영국을 구했잖아요. 그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지휘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망할 놈의 것들. 근데 전쟁이 끝나면 다 괜찮은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또 와. 예, 전상계는 그렇다 이거죠. 그죠? 네. 사람들의 마음은 어지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한 생각이 지나가면 다음 생각이 연이어 밀려온다. 이것이 대상의식의 차원, 현상의 차원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현실이다. 인간의 삶이 그토록 불균형한 상태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의 행성, 이 지구를 제 정신으로 되돌리고 인류가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상의식을 공간의식으로 균형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대상의식은 저는 분별의식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분별하는 의식. 대상 파악할 때 항상 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의식. 그리고 공간 의식은 바탕 의식. 우리한테 바탕 의식은 항상 있고, 그리고 대상을 만날 때 분별 의식이 일어나는 거죠. 분별 의식은 그러면 바탕 의식이 일어난 거죠. 모든 파도가 물이 일어난 것처럼. 분별 의식은 바탕 의식이 인연따라 일어난 것이다. 요것을 균형을 잡자. 이 공간 의식의 등장이, 그러니까 이 본질의 등장이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좀 생각은 좀 달라요. 톨레는 인간은 진화하고, 진화상에서 공간 의식의 등장이 진화의 다음 단계라고 하지만, 우리는 본질인 의식이 본래 있었잖아요. 본래 있는데 지금 왜곡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서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거다. 우리는 지금 그런 입장이고. 자, 이거를 대성불교에서는 봅시다. 본각이라고 불러요. 모든 인간은 본래 깨달아 있다. 본각이었다. 근데 지금 왜곡당해가지고 불각, 지금 불각 상태, 각을 놓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시각, 비로소 시작, 각을 회복한다. 본각, 불각, 시각, 그리고 각이 완전히 확립되는 것을 구경각. 그러니까 요 각을 네 가지로 보거든요. 본각, 불각, 시각. 시각은 도노했지만 점수해야 되는 상태. 그리고 도노 돈수가 완성되는 상태를 구경각. 요 네 가지로 봤어요. 그게 지금 톨리하고 우리는 차이점입니다. 왜냐? 우리는 부처님의 자손이라서 그래요. 네. 그게 훨씬 유리해요, 우리는. 자, 공간의식은 사물을 의식하는 것 줄치고 언제나 감각, 지각, 생각, 감정의 순서로 진행되는 사물을 의식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서양 철학은 기본이 서양 철학은 존재론이 있고 인식론이 있고 도덕론이 있어요. 존재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거고, 인식은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는가, 그리고 도덕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요 세 가지 철학의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 인식론이 근대 철학은 인식론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대상을 파악하느냐 하는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론에서는 감각을 지각한다. 임프레션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보세요, 여러분. 나의 지금 정신에 지금 책을 봤다. 노트를 봤다. 그러면 노트가 와서 찍혀요. 제일 먼저 인쇄된다 그래요. 사물을 보면, 대상을 보면 그 대상이 인간 머릿속에 인쇄가 된다. 임프레션. 인쇄란 말이에요. 인쇄가 된다. 그러면 인쇄가 한번 되면 대상이 사라져도 인쇄된 것을 이미지로서 떠올릴 수 있다. 이 말도 이해되세요? 떠올리는 것을 아이디어라 그래요. 관념이라 그래요. 그러면 한번 대상이 한번 있었다, 임프레션 됐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관념이 떠올릴 수 있다. 오케이입니까? 자, 그 다음부터 왜곡이 일어나요. 뭐냐면 대상은 사라졌는데 가만히 앉아서 방에 앉아서 눈 감고 아이디어끼리 찍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조작을 해요. 그래서 관념 조작을 하면서부터 왜곡이 일어난다고 서양 철학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뱀을 봤어요. 그리고 소를 보니까 다리가 있어. 뱀을 봤는데 뱀이라는 것이 찍혔어. 소를 보니까 다리가 있어가지고 다리가 있구나 하는 게 찍혔어요. 그러면 앉아서 이제 대상은 다 사라졌는데 지키고 난 다음에는 아이디어가 생기면, 관념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뱀에다가 소의 다리를 붙여.
그러니까 뱀 다리가 사족이 생겨요. 그리고 사족 강아지를 봤어요. 근데 소를 보니까 또 뿔이 있네. 그래서 딱 이제는 다 없어졌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아 강아지에 뿔이 있구나 하고 강아지 뿔을 하면 개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뿔이란 말 쓰잖아요. 실제로는 없는데 우리가 뭐라고 떠들면 그걸 개뿔 그러잖아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많은 용어들이 실제로는 없는데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관념을 붙였다고 해가지고 복합관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인식론이 발전하는 것이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이에요. 영국 경험주의의 모토가 있어요. 영국 경험주의 모토. 이건 뭐냐면 복합관념을 청소하자는 거예요. 청소하자. 왜냐하면 없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복합관념으로 이상을 만들고 그 이상의 이름으로 현실을 단합하니까. 현실이 왜곡되는 것은 이상 때문인데 이상을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찍힌 이미지들을 레고 조합하듯이 하면 사람들이 속는 이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데올로기는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머릿속에서 관념을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 개하고 뿔만 조합을 해도 개뿔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그것만 붙이는 게 아니라 날개도 붙입니다. 날개 달린 개가 뿔이 하고 막 꼬리는 또 무슨 돼지 꼬리처럼 이렇게 하고 막 하면 이상한 괴물 탄생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데올로기들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현실에는 없는데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복합관념에만 속지 않아도 인간의 삶은 굉장히 단촐해지고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영국 철학의 모토예요. 그래서 영국 철학은 지금까지도 영국 철학의 후예가 미국 철학이거든요. 영미 철학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예요. 영미 철학은. 철저하게 실용주의. 아주 구체적인 실제로 있는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래서 청소를 하고 보니까 영미 철학의 라이벌은 프랑스, 독일의 대륙 철학이거든요. 여기는 관념주의예요. 그래서 관념주의가 영미 철학의 실용주의에 박살이 났어요. 지금도 박살 나 있어요. 지금도 철학은 그쪽이 더 우세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이해되시죠? 근데 그쪽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념은 허상이고 실용이 더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그런 건데 지금 톨레도 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걸 쓴 거예요. 감각 지각이 먼저 찍힌다. 다음에 생각은 이때부터 복합관념이에요. 이해됐어요? 모든 생각은 복합관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상대할 때는 생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관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없이 혼자 앉아오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게 장점이면서 인간을 고통을 받들이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에요. 여기 지금 복합관념 만들어내는 게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감각 지각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은 또 감정을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를 괴로움으로 빠뜨리는 그 진행이 된다. 그래서 공간의식은 사물을 의식하는 것과 동시에 그 밑바탕에 알아차림의 흐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참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각, 지각,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데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알아차릴 수 있다. 각찰할 수 있다. 각찰. 깨어서 관찰할 수 있다. 무엇을? 생각, 감정들을, 복합관념들을 각찰할 수 있다. 각찰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하게 되면 항상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현상의 것과 본질의 것이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본다 이 말을 제가 언현동시라고 하는 말로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달을 볼 때마다 반달일 경우에는 드러난 부분이 있고 숨어있는 부분이 있다. 드러난 부분은 현상이고 숨어있는 부분은 본질이다. 할 때 항상 같이 본다. 생각, 감정을 우리가 각별할 수 있잖아요.
깨어서 볼 수 있잖아요. 깨어서 보는 게 의식이다, 이게. 그러면 의식이 잠든 의식을 깨워서, 일깨워서 강화시키려면 자꾸 현상을 보라, 이거죠. 생각, 감정을 보라. 볼 때마다 의식은 강해진다. 깨어나는 힘은 강해진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밑바탕에 알아차림의 흐름이 존재한다. 이 알아차림은 사물, 즉 대상을 의식할 뿐 아니라 자신이 의식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것이다. 힘이 강해지면 알아차림은 자기를 알아차리게 된다. 현상만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본질을 알아차린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게 깨달음이다. 전면에서 앞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그 배경에 내면의 깨어있는 고요를 감지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본질이다. 이 차원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결코 자각하지 못한다. 왜냐? 한눈 팔렸어. 현상에 한눈 팔려서 본질을 자각하지 못한다. 나는 때로 그것을 가리켜 이런 식으로 말한다. 당신은 자신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가? 여러분, 현존은 제가 약간 좀 고민해 봤어요. 현존을 자각한 사람은, 저같이 인문학 공부한 사람은 현존에 워낙 익어 있어서, 현존이라는 단어는 금방 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문학의 제일 주제는 현존이란 말이에요. 프레젠스, 영어로 하면 프레젠스. 프레젠트 그러면 현재잖아요. 프레젠스 그러면 현재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현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인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냥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익숙한데, 그리고 톨레도 익숙해요. 이 단어에. 서양인들이 익숙해요. 사실은. 그런데 동양인들한테는 현존이라 그러면 이게 안 익숙해.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것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이 말을 어떻게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이 쉽게 알아차릴까? 현존이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뭐냐면 현존은 현재 의식이에요. 이 순간의 의식. 여러분한테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자기 돌아보면 이 순간의 의식이죠, 그게 현존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자각되는 의식. 현재 의식. 현재 의식을 선불교에서는 현재심이라고 해요. 현재심. 그래서 알고 보면 본성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심이란 말이에요. 현재심은 지금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는 지금 의식이라고 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하기 쉬우니까 현재 의식이라고 지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교 용어로 하면 현재심이 서양에서는 현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마음은 뭐냐?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의식.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의식을 우리가 의식하려면 의식이 의식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는 게 현존의 상태다, 이거예요. 현존의 상태다. 지금 의식을 의식하는 상태. 그거다, 이거예요. 그래도 어렵나요? 그래도 나머지 소화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현존이란 말은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아듣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일반인들도 알아들 수 있는 용어를 바꾼다면 현재 의식. 제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그랬어요. 딱 버스 타려고 여기 오려고 버스 정류장에 있다고 갔더니 제가 타는 버스가 딱 지나갔어. 그러고 정강사에 보니까 3분 뒤에 온대. 그러면 의자 있죠, 그죠? 정류장에 의자 앉아서 3분 동안 지금도 의식이네. 지금도 현재네. 앉아가지고 3분 올 동안에 3분 동안 지금도 현재네. 지금도 현재네. 지금도 현재하는 그것이 현재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네 이 말은 현존을 제가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3분 동안은 아주 좋은 찬스. 안심하고 3분을 현존을 만끽한다. 내가 이 순간 깨어있다고, 살아있다고 하는 이 감각을
살아있다고 하는, 깨어있다고 하는, 실존한다는, 존재한다는, 오직 존재하는데 힘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존재하는데 힘든다가 되려면 이 순간에 내가 깨어있어야 하면 된다. 그러니까 현재에 깨어있는 것이 현존이다. 이 순간에 내가 깨어있는 것이 현존이다. 그것이 현재의식이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현존을 불러일으킨다. 서양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짧은 순간에 이 순간이 현재라는 것을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각하는 그것이 현재의식이에요. 다시 이 순간이 현재라는 것을 자각한다. 이 말 이해되세요? 언제나 자각하면 현재밖에 없어요. 영원히 자각하는 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자각하면 현재라고 한 사실을 돌이킬 때마다 현존감은 강화된다. 그게 진정한 명상이죠. 그리고 바로 현재의식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화두예요. 지금 이 현재네 하는 순간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 화두거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이 의식이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네 하는 순간 요 감각이 화두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화두 드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어요. 여러분한테 현존이란 말을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돌이키면 이거다 이거예요. 돌이키면 자기 의식이다. 항상 있는 이거. 이걸 지금 물들지 않기 때문에 톨레는 고요라고도 표현했잖아요. 고요, stillness, 고요한 것, silence, still, 고요한 이거. 그러니까 여기 항상 있다. 근데 고요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자각이 빠져 있잖아요. 이걸 자각하는 게 현존이다. 현존. 자, 당신은 자신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가? 공간의식은 에고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할 뿐 아니라 공간의식은 본질이고요. 에고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공간의식을 자각하는 것은 현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들, 물질주의와 물질성에 대한 의존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다. 이 말도 들으십니까? 물을 뿌리나 불을 붙이나 페인트를 칠하나 허공은 젖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는 것들로부터 허공 자체는 자유다. 우리의 본질이 자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 이 세상에 초월적이고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영적인 차원이다. 그게 영적인 차원이다. 그게 영성이다 이거예요. 그게 영성이고 그게 본성이고 그게 불성이고 어떤 사건과 사람과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진정한 원인은 그 사건과 사람과 상황 자체가 아니다. 오직 공간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시각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신은 대상의식에 갇혀 시간을 초월한 의식 그 자체인 내적 공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다시 읽을게요. 재밌잖아요. 보세요. 어떤 사건과 사람과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진정한 원인은 그 사람과 그 사건과 그 사람과 그 상황 자체가 아니다. 오직 공간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시각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신은 대상의식에 갇혀 시간을 초월한 의식 자체인 내적 공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 알아차리면 꿈에서 깨어있는 거고 못 알아차리면 꿈속에 빨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들지 못한다,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은 꿈에서 깨어서 꿈을 보기 때문에 본질은 꿈에서 깬 상황이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서 꿈을 보면 여러분 꿈속의 일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본질 입장에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서 깨어있으면 이 모든 일어나는 것들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놓아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자유가 온다. 그리고 스스로 깨어있게 된다. 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를
하나의 방향 표지판으로 사용하면 다시금 그 차원을 알아차릴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앞에 뭐가 벌어졌을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 지나가지요. 그러면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이것은 의식은 지나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진여다 진여. 진여란 말씀 좋지 않나요? 진짜고 여 항상 같다. 같고 같다. 여여하다. 진짜이면서 여여한 것이 보고 있어서 지나가는 것들은 지나가는 걸 두고 이거는 안 지나가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이 없으면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텅 빈 허공을 무엇이 있으니까 텅 빈 허공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현상이 있으니까 이 공간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의 방향 표지판으로 사용하면 다시금 그 차원을 알아차릴 수 있다. 차원은 달라요. 현상의 차원하고 본질의 차원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그래서 물들지 않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초월이라는 말도 쓰고 차원이 다르다. 자, 또 한 가지 당신 안의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판으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기적수업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학교예요. 그게 교재가 나와 있어요. 그게 기적수업이에요. 그게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나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결코 동요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생각 때문에 결코 동요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내면 공간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렇게 못 돼요. 이해되죠? 내면 공간이 발견해야만이 나는 나의 생각에 동요되지 않고 나의 감정에도 동요되지 않고 그 어떤 사건 사고에도 동요되지 않는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여러분 이것이 익숙해지면 그런 그 확실히 익숙해지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 잃어버리고 좀 약간 당황한 적 있습니까? 있죠. 몸도 잃어버리는구나 그렇게 물건 잃어버리듯이 몸도 잊어버리는구나 하고 와요. 자각이 와요. 때가 되면 몸도 이별하는구나. 물건 잃어버릴 때 여러분 어떤 그런 말 있잖아요. 나와 인연이 끝났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미련이 없잖아요. 그죠? 물건 잃어버렸을 때 나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구나 하고 우리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몸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을 하면 깨끗하잖아요. 그것처럼 몸도 나와의 인연이 몸이 여기까지구나. 죽음이란 것도 그런 거다 이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죽음이 왔을 때도 담담하게 이번 게임에 이번 게임 레벨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뭐 그다음부터는 다음 레벨이 또 뭐 오든지 말든지 하여튼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 레벨이 와도 또 게임일 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게 참 이게 분명한 진짜 구원이다 이거죠. 다음 레벨은 어떻게 오느냐 궁금하지 않다 이거지. 사실은 진짜 궁금한 것은 언제나 진짜로서 여여한 지금 본질인 이거. 사실은 또 재미있게 게임하면 되잖아요. 안 죽어요 우리. 주인공이 죽는 거 받는다 이거예요. 게임에서. 수없이 죽어도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게 살자 이거죠. 이번 게임에서는 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신나게 살자. 자, 다음에 생각 아래로의 추락과 생각 위로 올라가면 솔레가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간단히 설명할게요. 생각이 구름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구름에 생각의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 근데 생각에서 벗어난데 보세요. 우리의 본성은 공적, 영지 이런 말 쓰잖아요. 아까 얘기하면 선정과 지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에서 벗어난 상태가 공적, 생각이 텅 비고 고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생각 구름 입장에서는 생각의 밑으로 가도 공적이고 올라가도 공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생각의 밑에는 어둡잖아요. 구름 밑에는 어둡잖아요. 태양이 없어서. 비 오고 축축하잖아요. 근데 그 상태를 혼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적한데 혼침일 수가 있어. 이거를 젊은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멍상이라 그래요. 멍 때리는 거. 멍 때릴 때는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멍청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멍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하지만 혼침의 상태. 혼침을 무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 잠들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공적 혼침은 생각의 아래고. 근데 공적한데 깨어있는 거. 태양이 팍 불어밀어는 태양이 팍 빛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정신도 깨어있어. 생각도 없고 정신은 깨어있어. 공적이면서 영지. 생각의 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톨레가 생각 아래와 생각 위를 구분해가지고 생각은 없는데 멍청하냐 아니면 깨어있느냐. 그러니까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예. 텔레비전과 의식. 텔레비전이 우리 의식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을 했고, 다음에 내면 공간의 인식. 내면 공간의 인식. 거기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295페이지 아래쯤 될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내적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있습니까? 예, 보겠습니다. 내적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은 그것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물건과 경험을 찾듯이 찾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발견할 수 없다. 이 말은 진짜 공부한 사람한테는 중요해요. 내적 공간을 현상에서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을 현상에서 찾기 때문에 못 찾는 거다. 차원이 다른데. 이것은 영적 자각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딜레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한 번만 짚고 넘어갑시다. 중요하니까. 보세요. 본질하고 현상에 대한 정말로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에 정말로 미스테이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에 빠지면 본질을 현상에서 찾게 된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해서. 나는 누구인가. 치명적인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해서 나는 누구인가가 실제로 답이 나오려면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할 때 무엇은 나는 무엇이다 할 때 무엇은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상에 속한다. 맞습니까? 나는 남자다. 남자는 현상에 속하는 거예요. 뭐 여자다. 뭐 인간이다. 또 뭐 선생이다. 학생이다. 온갖 것들은 나는 무엇이다 할 때 무엇은 현상에 속하는 것이다. 라인이 카테고리가. 근데 보세요. 나는 선생이다, 인간이다, 남자다 해도 나는 안 변하지요. 안 변하는 것은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해서 우리들은 나를 무엇으로 찾는다. 지금 플레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나를 무엇으로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잘못을 이게 딜레마다. 공부한 사람의 딜레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나를 찾는데 나도 모르게 무엇으로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공부의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무엇으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해보세요. 나는. 여기서 끝나야 돼. 무엇이다로 넘어가면 영원히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까지 가면 벌써 틀려버렸어. 나는 무엇인가 하면 현상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는 말을 안 하고 나는
그러니까 진짜로 만약에 맑게 알아들으시는 분이라면 나는 하는 이거예요. 지금 나는 해서 끝나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참 기가 막히게도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간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그 자기들의 신을 찾아가지고 신에게 물어보거든요. 당신이 신이란 걸,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이 신입니까? 신이라면 당신이 누군지 밝히세요. 하고 모세가 질문해요. 그때 신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고 했지. 나는 무엇이다고 안 했어요. 그때 신이. 만약에 그때 나는 무엇이다고 했으면 그건 신이 아닌 거지. 이거 이해되세요? 본질은 무엇이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이 아니에요. 무엇은 전부 현상이에요. 무엇은 형상이고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를 맑게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 나는 나다. 무엇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나다. 무엇이 아니다. 이거를 만약에 왕이 도인한테 당신 누구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 왕이 도인한테 깨달은 사람한테 당신 누구요? 하고 물으면 나는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없지요. 정말 이해되세요? 나는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을 무엇이라고 하면 틀리잖아요. 근데 나는 나다 그러면 왕이 화낼까요? 안 낼까요? 여러분, 나는 나다 그러면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무엄하게도 왕 앞에서 왕은 무서워요. 여러분. 돈이라도 왕이 죽이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 암두라고 하는 스님이 암두가 철저했거든요. 덕산의 제자로서 설봉을 깨닫게 한 정말 그 출중한 암두가 황건적의 칼날에 죽었어요. 황건적 그 도적 떼들에 살을 훔치러 와가지고 그거 멀쩡하게 목숨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암두가 하도 고함을 쳐가지고 그 고함이 뭐 몇십 리 가까이 들렸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데 도인들도 도적의 칼날에 죽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 앞에서 아무리 도인이라도 나는 나다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달마가 직접 이 질문 당했잖아요. 양나라의 무제로부터 당신 누구요? 라는 질문을 달마가 당했잖아요. 그때 나는 무엇이다 해도 틀리잖아요. 그리고 나는 나다 해도 또 이것도 뇌를 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불식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살 수 있는 답은 뭐라고 해도 틀리고 나는 나라고 해도 틀리고 그러니까 불식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상대방 입장이 현상계에 빠져 있으니까 그 입장에서는 현상 입장에서는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라고 거기 눈높이 맞춰가지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말이 본질의 입장에서는 현상한테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아주 중요한 또 지혜라는 거죠. 현상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본질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른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지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달마 불식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 고조국사가 단지불해. 다만 본질은 대상으로서 알 수 없다는 걸 알면 시적 견성. 이것이 견성한 것이다. 이런 말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달음의 중요한 단초는 내가 대상으로서 찾는다는 것을 빨리 포기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구하고 있다. 대상으로서 구하고 있다. 본질을. 그래서 특히 뭘 포기하셔야 되느냐면 여러분 대상으로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게 뭐냐면 관념이에요. 본질에 대한 관념. 그래서 본질이란 말을 버리셔야 되고 의식이란 말을 버리셔야 되고 버릴 정도가 아니고 죽여야 돼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되고, 선, 선사를 만나면 선사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임재는 그 말까지 했어.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라.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본질을 부처, 조사, 본질, 진리, 본성, 또 뭐 반야, 지혜, 자유 이런 말들로 끌어내려 가지고 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지고 있는 한은 본질을 못 깨닫는 이게 집착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일시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에고가 안 떨어지기 위해서 부처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나는 부처야 부처 하면서 그게 에고가 거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할 수 없이 관념을 질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근데 그걸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도 지면 안 돼요. 깨달으려면. 이것도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에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본질도 아니고 본성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하여튼 그 뒤에 오는 것은 다 죽인다. 이 말이 무서운 임재가풍이다 이거예요. 그게 왜냐? 그걸 지고 있는 한은 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도인. 도인은 의지하는 바가 없다. 의지하는 바가 없다. 이 말은 관념을 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음에 하여튼 뭐 이렇게 가서 개울물 소리가 들리는가 이 말도 개울물 소리 있잖아요. 여러분 소리 보세요. 소리 현상이죠. 소리를 듣고 있으면 소리가 멈출 때가 있죠. 그때 내적 공간을 본다 이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빈 공간하고 형상의 관계. 형상이 사라지면 빈 공간만 남는다. 이게 견성이다. 그거나 소리하고 침묵의 관계. 소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nothing이 아니고 소리가 없어져도 지금 의식은 있잖아요. 의식 속에서 소리가 일어나잖아요. 소리가 사라지면 의식만 남는다 이거죠. 의식 안에서 형상이 나타나잖아요. 형상 사라지면 의식만 남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면 공간을 발견할 때 많은 사람이 소리를 듣고 소리가 일어나는 이 공간을 알아챈다 이거예요. 소리가 일어나는 이 공간을 침묵이라고도 한다. 소리와 침묵, 현상과 본질을 이런 식으로 비유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도에 들어갑니까 할 때 저 소리 들리냐? 소리 따라 들어가라. 소리 듣고 있으면 싹 사라질 때가 있을 때 그 자리, 그게 내면 공간이다. 소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자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올바른 행동은 본질에 맡기는 행동이에요. 다음 장에 올바른 행동은 무위라는 말은 본질에 맡기는 거예요. 본질에 맡겨서 하는 거. 이게 올바른 행동이에요. 그 오프라 윈프리하고 그 톨리하고 대담해서 닉이 자꾸 묻잖아요. 젊은이 열정은 어떡합니까? 자꾸 놓아라, 이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막, 의욕이 넘치고 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할 때, 그 답을 뭐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나는 김세영 선수 생각이 나, 이럴 때는. 그러면 닉한테, 골프 치냐? 칩니다. 그러면 너 골프 잘 치고 싶지? 그러면, 역사상 그 마이너스 몇 타를 쳤더라. 하여튼 김세영 선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그만 그 선수가 코스 레코드를 작성했는데 하루에 마이너스 11인가 10인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아무리 프로라도 하루에 마이너스 11타, 12타를 쳤으면 아주 코스 레코드예요. 그 압도적인 그 레코드를 낸 거예요. 그때 기자가 이제 끝나고 물었거든요. 오늘따라 왜 그렇게 잘 쳤습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대답이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닉한테도 만약에 너가 이 미스 킴이 골프에서 정말 그 힘든 레코드를 달성했을 때 자기가 친 게 아니라 그분이 왔다고 하는, 맡겼다고 하는, 그분이 왔어요. 또 농구 선수들은 존에 들어갔어요.